안녕하세요, 주차남입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처음에는 W형 패턴 알려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업그레이드된 쌍바닥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일반적인 쌍바닥 패턴, 우선 바닥을 찾는 패턴이기 때문에 차트가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하다가 다 떨어지고 나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급등을 한다. 이게 사람들이 맨날 쌍바닥 거리는 W형 패턴인데, 이게 쌍바닥 패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더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저점을 깨지 않고 두 번째 저점을 형성해야지 제대로 된 W형 패턴이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하락 구간보다 두 번째 하락 구간이 거래량이 더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락을 할 때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하락 구간에서는 거래량은 별로 없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 이게 당연한 이유가 계속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많으면 아직 추세가 꺾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하락 추세가 꺾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더 떨구려면 계속 거래량을 쏟아붓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계속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거는 계속 하락 추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다시 떨굴 때는 거래량이 동반을 안 해. 그러면 거래량이 없는데 하락 추세가 유지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구지 못하고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고. 오케이? 그냥 단순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거래량이 줄어들면 원래 오릅니다. 그게 원래 추세 전환의 기본 베이스예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여기 1번이라 할게요. 1번. 두 번째 하락을 2번. 1번 하락 지점보다 2번 하락이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이 세 번째 내용은 두 번째 내용이랑 같은 거라는 걸 단번에 캐치해야 돼요. 그걸 모른다면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오케이? 왜냐하면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강하니까 어떻겠어요? 급하게 떨어지겠지. 근데 두 번째 하락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했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줄니까 매도세도 강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하락 구간이 기울기가 완만할 수밖에 없지. 오케이? 그리고 네 번째, 21선 부근에서 두 번째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을 줘야 한다. 이거는 제가 좀 중요하게 봐요. 자, 봅시다. 일단 이 검은색 선이 21선이라고 보면 첫 번째 하락을 하고 반등을 했다가 두 번째 하락하는 지점이 이 21선보다는 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갭 차이가 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다시 21선을 돌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저점 형성된 지점이 21선보다 거리가 멀다면 다시 반등을 할 때 21선을 뚫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21선이 저항선이 돼서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뚫기 쉽도록 21선 근처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하는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떨어지고 있을 때 잡는 게 아니고 저점 형성하고 반등을 주는 걸 확인하고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여기가 저점이겠네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그냥 이건 W 패턴이 아니라 더 떨어지는 패턴이 몇 줄고 큰일 납니다. 무조건 W형 패턴을 확인하든 어떤 패턴을 확인하든 추세가 전환되는 걸 확인을 하고 그때 들어가야 되는 게 기술적 매매법의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 검은색이 아니고 이 파란색이 21선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저점이 21선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21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면 웬만해서는 올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벌어지거나 갑자기 최근처럼 미국에서 막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고 발표를 때리지 않는 이상은 패턴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1선 위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을 주는 거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21선 기준으로 이격도가 작아야지 W형 패턴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말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격도란 게 이 차트랑 이동평균선이랑 떨어져 있는 갭 차이를 말하는 게 이격도거든요. 그래서 이격도가 작다는 말이 이 21선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라서, 제가 아까 말했던 21선보다 밑으로 떨어져도 21선에 가까워야지 다시 뚫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이격도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지. 오케이? 이격도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락장일 때 주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 21선이랑 차트랑 갭 차이가 엄청 크게 나는 거야. 이 너무 크게 난 갭 차이 때문에 그 부분을 메꾸려고 땡겨 올라간다고,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단타를 치려고 이 이격도 갭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 뭐 코인 선물 거래는 하락장도 상관없지만 이런 기술적 매매법은 다 주식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주식에서는 하락장일 때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주식이나 코인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 어찌 빱니까? 빨리 사고 빨리 팔고 싶어
싶은데, 그래서 그 하락장일 때도 사고 싶은 매매법을 만드는 거라고. 그게 바로 이격도를 사용해서 단타를 치는 방법인데, 이격도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케이? 아무튼 이 21선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굳이 이격 따로 볼 필요 없다. 오케이? 다섯 번째, 수익 실현은 언제나 옳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이게 완전한 바닥이라서 무조건 오르면 좋겠지만 허수인 경우도 많고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매매할 때도 그렇고 매도할 때도 그렇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차트가 왜 이렇게 흘러가지? 지금 분위기가 왜 그렇지? 계속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고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 찍고 반등을 줘요. 와, 더블 패턴이다, 저점 잘 잡았다. 근데 우린 또 의심을 해야 된다고. 이 첫 번째 반등한 구간이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점을 쉽게 뚫어주면 좋겠지만 여기서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잡아서 이때 팔았으면 그래도 수익을 실현하잖아요. 너무 편하게.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맞는 것처럼 보이면 그냥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여기서 저항을 받는 척 하다가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반대로 여기 찍고 바로 바닥 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를 못 뚫고 떨구려고 하네 라고 생각하면 전략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아쉬워, 이게 좋은 타점 잡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이거 먹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첫 번째 지점은 잘 돌파해서 상승을 잘 갔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저항선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제일 처음 하락했던 지점, 이 지점이 두 번째 저항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잘 뚫고 올라갔지만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전 다 파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이게 재밌는 게 여기가 1차 저항선이 됐다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첫 번째 저항선 이 지점이 지지선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항 맞고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급등. 그럼 여기서 다시 사면 되지. 그러면 더 수익률이 극대화 되겠죠. 그래서 평생 오르는 것도 없고 평생 하락하는 종목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른 종목이 너무 좋아도 계속 의심하고 단기간에 너무 심하게 올랐는데 그러면 익절하고 나오라고. 좀 제발 좀 나오세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쌍바닥 패턴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 선생님 오늘 볼린저 밴드 이용해서 쌍바닥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로 했잖아요. 맞죠? 자, 들어갑니다. 일단 아까 전에 봤던 일반적인 쌍바닥 구간은 보통 볼린저 밴드가 수렴 구간일 때 많이 나타나요. 볼린저 밴드 수렴 구간 전 시간에 뭐라고 했죠? 이렇게 밴드 자체가 수평을 그리고 있죠. 그럼 차트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거나 뚫고 나갔다가 다시 올라오겠죠. 그리고 보통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하고 다시 떨어져요. 제 강의를 봤다면 볼린저 밴드를 보통 21선을 설정해 뒀을 건데, 그래서 볼린저 밴드 중앙선이 21선이에요. 그래서 차트가 이 21선에서 지지를 받거나 21선 조금 밑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는 거지. 반등을 하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에 맞고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계속 올라가는 제대로 된 W형 패턴이라면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살짝 고민을 해요. 이걸 뚫을까 말까? 하지만 다음날 보면 점점 빌드업하고 급등을 대부분 보여주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계속 수평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급등을 할 때는 볼린저 밴드도 따라서 확장을 해줘요. 확장을 해야지 급등 나온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죠. 그래서 확장을 하면 요거는 급등을 하겠구나, 급등하는 거 먹고 나와야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고,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싶으면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사실 볼린저 밴드도 차트가 움직여줘야지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저항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급등을 할지는 그 순간 판단을 해야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바로 급등을 안 하고 이렇게 뚫고 올려주거든요. 뚫고 올라가는 게 보이면 여기서 놓치지 말고 급등 한 번 정도는 먹고 나오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열리면 급등은 한 번 주고 떨구더라도 떨구고, 아니면 진짜 크게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거는 일반적인 W형 패턴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겸해서 설명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차트가 하락을 해요. 급락을 하고 있어. 그러면 볼린저 밴드 이렇게 뚫고 내려가고 있겠죠. 왜냐하면 급락을 하니까 볼린저 밴드가 못 따라가고 볼린저 밴드를 뚫고 밑으로 계속 하락을 하는 거라고, 주가는. 그러다가 다시 반등을 주겠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주고 오르다가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보통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지죠. 이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패닉에 걸리는 거지. 여기가 저점이 아니었어? 빨리 팔아야 돼? 이때 손절을 쳐야 될지 아니면 다시 오를 구간인지 판단하는 걸, 아까 W형 패턴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위에 있어야지 W자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저점이 이 첫 번째 저점 지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더 떨어지면 사람들이 놀린다고요. W형 패턴이 아니었어, 바닥이 아니었어, 이렇게 계속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볼린저 밴드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지. 이 첫 번째 저점
저점은 무너졌지만 여기서 아직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터치를 안 했다고.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뭐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터치를 안 하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것도 쌍바닥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도 이거 한 개는 꼭 지켜줘야 돼요. 첫 번째 하락 구간보다 두 번째 하락 구간이 거래량이 더 작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 추세 전환이라는 증거가 돼요. 이 거래량 자체가. 이거는 확증이 되어야지 요것도 W형 패턴으로 볼 수 있다. 오케이? 이거 진짜 꿀팁이다. 보통은 이 첫 번째 저점 무너지면 놀래서 다 도망갈걸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때 안 샀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W형 패턴은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사야 된다고. 여기서 반등 안 주고 더 떨궜을 건데 물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더 밑에서 저점이 확인될 수가 있는데 아 지지선이 깨졌구나 하고 안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 살아있었잖아. 그리고 거래량도 줄었잖아. 그럼 반등이 나온다고요. 오케이? 자 보세요. 최근 차트에도 W형 패턴 나오긴 했죠. 이렇게 차트가 떨어져서 볼린저 밴드 바닥 터치하고 V자 그리면서 올랐다가 다시 W자리 그리려고 떨어지죠. 근데 아까 말했던 이 21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 21선 부근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21선을 돌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 계속 얘기할 때 여기서 박스권 구간 진입했으니까 이 저점 터치했을 때 저는 무조건 롱만 잡을 거다 했었고, 그리고 여기 고점 터치했을 때 난 무조건 숏 잡으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여기서 이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못 돌고 계속 지지를 받는 거 보고 저는 숏 포지션 정리하고 그냥 관망하기로 했었죠. 왜냐하면 이때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난 떨어진다에 걸고 있었으니까. 확신할 수 없을 때는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청산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도 보이는데 반대로 여기서 반등을 하면 이렇게 큰 급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괜히 여기서 버텼다가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아니나 다를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롱으로 갈아탈까 싶은데 왜냐면 박스권 구간이기도 하고 오를 것 같긴 하지만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물론 올랐을 때는 아 살걸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그래도 안 산 건 나한테 좋은 매매였다. 그리고 제가 이때 한번 고민을 했어요. 이게 W형 패턴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이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급등이 나오려면 볼린저 밴드가 확산이 되면서 열렸겠죠. 근데 볼린저 밴드는 확산은 되지 않고 약간 상승형 박스권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상승을 하진 않겠다. 그래서 이 중앙선까지 떨궜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올 것 같긴 한데 또 모르니까. 지금 주식시장도 마탱이 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게 일반적인 W형 패턴이고, 근데 저는 볼린저 밴드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W형 패턴이 아니네 이런 걸 보기보다는 또 설명하는 것 같긴 한데 볼린저 밴드 이렇게 확장 구간 열리면 다시 수렴으로 접어들거든요.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여기 떨구고 나면 여기가 지지와 저항의 행보 구간이 되고 그 다음에 수렴 구간으로 접어든다고. 이렇게 수렴 구간 접어들었다가 스퀴즈 쥐가 짠다 했잖아요. 이 수렴 구간도 좁은데 여기서 더 좁아지는 거지. 이렇게 더 좁아지게 되면 여기서 못 버티고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온다고. 그런데 여기서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떨궜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하고 다시 반등 주다가 저항 맞고 다시 떨어져요. 근데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 안 하고 이 저점도 더 위에 있으면서 W형 패턴을 그리고 올라갔다고. 이게 W형 패턴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아 이건 W형 패턴이니까 사야지, 이거는 볼린저 밴드 바닥 터치했으니까 사야지, 이건 확장형 구간이니까 사야지, 이런 의미로 접근을 안 하게 되고 다 패턴들이 비슷한 걸 의미해요. 거래량 줄어들니까 추세 전환이 되는 거고 21선 안착하니까 오르는 거고, 이런 의미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종합적으로 돼서 아 이게 W 패턴이야 빨리 사야 돼 이게 아니고 여기 추세 전환 되는 게 보이네 지금 사야지,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고 손절도 잘 치게 되고 그리고 익절도 기분 좋게 해요. 아 더 먹어야지 이런 욕심도 안 부리고 그 정도 경지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오케이? 오늘 영상 엄청 간단할 줄 알았는데 길어졌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